관도대전은 삼국지에 있었던 세 개의 큰 대전 중에 첫 번째라고 했습니다. 조조가 넘버원으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최초의 큰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얼핏 봤을 때 제일 큰 세력은 원소였습니다. 자, 그 조조하고 원소가 붙을 때 조조 쪽에 관우가 있었고 원소 쪽에 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만 서로 상대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많이 곤란하죠. 그렇죠. 곤란하고 네. 애매한 거죠. 네. 정사 삼국지의 주인공은 누구? 조조죠. 예, 조조입니다. 네. 위서의 무제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비가 조조한테 있었던 때가 있었죠. 네. 그 여포를 잡을 때만 해도 네. 맞죠? 그 여포가 유비를 공격하면서 유비가 조조한테 도망을 가가지고 의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조조는 계속 데리고 있으면서 유비를 좀 믿었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막고 원수를 좀 공격하라 라고 하면서 유비한테 군사를 좀 내줘요. 출전을 시킵니다. 그때 그 조조 밑에 있었던 천재 모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조조는. 그때 그 곽과나 정국 같은 사람이 안 됩니다. 유비 보내줘서는 안 됩니다. 따로 군사를 줘서 작전을 시키면 안 된다고 막 말린 거예요. 그 잠시 조조가 방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조가 아래쪽 애들이 보내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고 실수했구나. 잡아와. 그렇게 했는데 유비가 탈출을 합니다. 아, 군사를 데리고. 예,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예전 서주로 다시 와서 어떤 땅에다가 다시 자리를 잡습니다. 패라고 되어 있는데 정사에는 거기서 다시 자리를 잡아서 또 세력을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조는 그 원소가 사실 언제 올지 항상 걱정이 있었어요. 원소는 위에서 이미 공손찬을 누르고 큰 세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황하를 사이에 두고 조조와 딱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중간에 천자를 데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밑에 수많은 적들과 여러 가지 접전을 펼치고 있고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제일 큰 걱정은 뭐냐? 내가 뭔가를 할 때 이 원소가 내려올까 하는 거였어요. 근본적인 근심거리였던 겁니다. 조조한테 있어서는. 그래서 어찌됐건 사건은 조조가 먼저 유비를 없애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 유비가 그 소주 땅으로 도망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조조가 공격을 해가지고 유비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유비는 또 어디로 도망가느냐? 원소한테로 도망가서 원소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도망을 못 갔던 유비의 처자식을 조조가 잡습니다. 그때 같이 잡혔던 사람이 누구냐? 관우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어쩔 수 없이 조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조조 밑에 관우가 가고 원소 밑에 유비가 있는 그런 그 생이별 사태가 벌어지죠. 예.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장수가 조조한테 이렇게 항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했죠. 네. 그것도 이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조의 모든 사건들이 삼국지 연의에 있었던 요 당시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거의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 관도대전을 앞두고 조조하고 원소가 딱 대치하고 있는 사이에 다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때 그냥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아무튼 예. 여러 가지. 그 연의 때는 막 제가 모르고 그냥 일직선적인 시간 관계로 놓고 막 이렇게 풀었는데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라 거의 한꺼번에 막 그 태극 부채살 그 태극무늬처럼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조조로서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가후전에 보면 가후가 장수를 설득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수가 야, 나 어디 항복할까? 왜? 자기가 보기에는 원소가 3배 정도 크거든.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원소는 명문가 출신이고 그리고요 젊었을 때 있죠. 네. 젊은 시절에는 원소의 명성이 조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거의 아이돌 수준이었어요. 오, 그래요? 네. 그런데 가후가 딱 찌어가지고 조조한테 가야 됩니다. 야, 해안이 있었네. 그러니까 그때 그 조조 밑에 있었던 그 모사들 가후를 비롯해서 가후가 투항하고 난 다음에
곽가나, 순욱, 정욱, 순유 같은 사람들은요. 거의 역사책을 봐도 거의 신성급이에요. 이런 일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액션을 취하지 않고. 예. 그리고 조조한테는 또 엄청난 위협이 있었습니다. 뭐냐? 손책. 손책이 강동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오서 손책전에 보면 허도를 공격한다. 허도가 조조가 있는 땅이라고 그랬죠? 네. 허도를 공격해서 지금 허수아비처럼 돼버린 천자, 헌제를 제 위치에 갖다 놓는 그런 충성심을 발휘하겠다. 물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또 천하 제일의 권력을 잡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조가 또 걱정을 해요. 야, 나 이거 또 원수한테 신경 썼다가 또 손책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했더니 곽가전에 보면 곽가가 이런 말을 해요. 손책은 아무리 많은 병사를 데려와도 홀로 움직이는 것과 같다. 얘 성격이 그렇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 필부? 예, 아주 평범한 사람한테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설 너무 소설스럽잖아요. 네. 그때 정사삼국지에 나와요. 그 얘기가. 예. 요 얘기에 대해서는 그 무제기에도 없고 다른 데도 없어요. 오직 곽가의 얘기에만 나오는데 너무나 참 소설 같은 표현이지만 실제로 손책은 암살됩니다. 손책전에 보면 자기가 세력을 확장하다가 손책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잡자마자 손책은 죽여버려요. 손책은 사람을 잘 죽였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욱하는 성질 같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의 식객으로 있던 사람이 손책이 사냥 나갔을 때 이렇게 덤벼가지고 중상을 입혀요. 그러다가 손책은 그 상처로 죽습니다. 네. 그 연희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아버지의 그러니까 그 손견의 신복 네 장군 그중에 뭐 소설상으로 한 명이 죽었으니까 세 명과 같이 갔다가 사냥에 자기가 먼저 좀 이렇게 나갔다가 자객의 습격을 받아요. 평소에 자기한테 원한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의 자객의 습격을 받았는데 그때 중상을 입고 시름시름 누워 있는데 요양을 잘 해야 돼. 잘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수도에 우길이라는 도사가 나타나요. 연희 얘기입니다. 도사가 나타나서 그 백성들이 막 그 추앙을 하는 거예요. 병도 고쳐주고 뭐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좀 선지자 같은 느낌을 막 줬던 도사예요. 그러니까 손견이 받더니 어디 민중을 현혹시키느냐 이러면서 이 도사를 잡아 죽여버려요. 그 어머니가 막 말리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이 막 살려달라고 막 하는데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원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꿈에 그래서 이 우길의 홀령에 시달리다가 상처가 덧나서 죽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곽가의 말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네요. 필부의 손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이렇게 됐네. 자, 근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원소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관도에서 원소와 제대로 붙게 됩니다. 한편 원소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죠. 굉장히 원소는 개인적으로 우수해서 되게 유명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람과의 교류도 많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치르고 또 생모가 돌아가셨을 때 또 3년상을 치르고 뭐 이렇게 해서 6년상을 치렀다고 해요. 뭐 당시에는 그게 대단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했다고는 하지만 명문가에서 그렇게 제대로 엄격하게 딱 치르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설에 의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이 원씨 가문을 거의 대표하는 대표 주자로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것도 후한서에 나오는 거라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소는 조조가 그런 수많은 일을 하는 사이에 공손찬 때려잡은 것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민족 그쪽 세력은 되게 약했기 때문에 별로 후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조조에 비해서는 훨씬 걱정이 적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조를 칠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짓도 안 했던 거죠. 가만히 있다가 그 조조가 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뒷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미리 자 우리가 저 헌제를 데려와서 지금의 그 원소의 근거지로 데려와서 여기를 수도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원소한테. 그러나 원소는 또 그것도 놓치는 거죠. 그런데 조조가 하는 거 보니까 놓쳤네 싶었던 거죠. 그 나중에 야 저기 그 중간쯤 데려와서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찌질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미 다 끝났는데 회사 다 세우고 끝났는데 야 나한테 지분 좀 한 49%만 주면 안 돼? 예, 숟가락 얹는 거 좋아했네. 그렇죠. 예. 조조는 헌제를 세우는 기점으로 딱 봤을 때 원소를 넘어서기 시작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원소가 세운 업적이나 원소가 쌓아놓은 명성이라든가에 비해서 조조는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는 어느 순간부터 귀를 막고 아랫사람의 얘기를 듣질 않아요. 어허, 제일 위험한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위서 원서전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세보면 결정적으로 한 6, 7번을 귀를 막아요. 그러므로 해서 끝납니다. 유주, 기주, 병주 그리고 청주의 일부까지 다 합쳐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놈이 잘 안 듣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들을 각 주에 한 명씩 맡긴다. 이것도 저수라는 그 똑똑한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화의 시작일 겁니다.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원소는 듣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조가 아까 유비 치러 갈 때 네. 그때 전풍이 저 쳐야 됩니다. 빨리 쳐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원소가 안 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내 막내 아들 좀 아파. 자식이 아프댔잖아요. 자식이 막내가. 아픈데 저 부장님 저희 애가 아파서 결근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다르죠. 좀 센데 이번에. 네, 그러니까 아니 그 돌볼놈 천지고 네. 첩이 몇 명이고 부하가 몇 명이고 의사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지가 있어야 됩니까? 전풍이라는 원소 밑에 최고의 모사가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한탄하고 간언을 해도 원소가 들은 채 만취였던 거죠. 그 원소전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관도대전 끝나자마자 원소는 죽기 때문에 위서 원소전의 3분의 2가 관도대전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누가 이렇게 하도록 제안했다. 그 다음 뒤에 보면 원소는 듣지 않았다. 본초 불문 이렇게 딱 써져 있어요. 그 본초가 원소의 자예요. 초는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자, 이제 관도대전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관도대전은 파트가 2개예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간에 한번 인터미션을 가져요. 좀 쉬어요. 짧은 기간의 휴식이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전풍이가 저수가 지구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지구전해야 한다. 속전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길게 끌어야 된다. 좀 길게 끌고 가만히 있으면 이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소는 또 듣지 않는다. 초, 불문. 그리고 망할 때 관도대전의 키, 그 순우경이 이끄는 치중부대. 치중이 뭐냐면 이건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병참, 군수물자. 이 부대가 깨지면서 원소는 완전히 끝나요. 조조는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리 계속 이겨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이 부대를 깨므로 해서 완전히 역전을 시키는. 물자가 뭐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싸움에서. 그런 급소전이었어요. 여기에도 저수가 저거 부대를 훨씬 더 많이 보내서 더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소한테. 그렇죠. 예. 하지만 원소는 불문. 네, 듣지 않는다. 예. 그래서 끝납니다. 관도라고 하는 것은 황하를 사이에 두고 원소와 조조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황하의 북쪽이 원소고 남쪽이 조조입니다. 그러나 그 황하가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네. 황하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로만 보면 5,000km가 넘어요. 정확하게는 한 5,500km에 달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0km인가 그런데. 그렇게 큰 강이니까 지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작은 강들이 얼마나 많이 뻗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관도는 황하의 남쪽이에요. 그 작은 또 지류를 두고 있는데 이 관도에서 관도대전이라고 하면 조조하고 원소가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많은 전투를 다 합쳐서 관도대전이라고. 3대 대전 중에 첫 번째 이 관도대전의 첫 번째 전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백마 전투입니다. 자, 이 백마에서 제일 좀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원소 휘하의 최고의 맹장. 알량. 안량. 먼저 알량이 백마를 공격해요.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유라는 사람이 조조 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 곽가, 가후, 순욱, 순유, 그리고 정욱, 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순유가 딱 제안을 합니다. 우리는 군사가 적고, 적군은 군사가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적군을 분산해야 한다. 병력의 기본이죠. 네, 나눠서 공격하는 것. 네, 나눠서 맞고, 조조가 딱 듣고, 가하다. 아까 원소, 닫고 있고. 예, 불문, 완전히 상반된 거죠. 바로 수용을 딱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누구를 보냈느냐? 관우를 보내요. 예, 누구하고 같이 보내느냐? 장료라는 장군. 장료는 제가 굉장히 우수한 장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조조 밑에 있는 장군들은 좀 평가절하를 받아요. 조조 밑에 있었던 모든 모사들은 전부 다 제갈량급이에요. 정말 대단하다. 네. 조조 밑에 있었던 대부분 장군 한 10명은 관우 장비급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으니까. 다른 반에 가면 전교 1등 하는데 이 반에 있으니까 한 6, 7등밖에 안 되는. 그 장료가 누구였냐면 왜 그 여포 잡을 때 연희에 여포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럴 때 이 장료는 죽여라. 그리고 여포한테 목숨 구걸하지 마라. 그러나 정사에는 그 전에 이미 도망쳐가지고 네. 조조한테 그 투항했던. 네. 그런데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똑똑한 장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네네. 이 장수하고 관우를 같이 붙여가지고 백마에 내보내요. 정사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연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 백마에 나가서 알량이랑 붙게 됐는데 조조가 네. 알량이 너무 센 거예요. 유인 작전을 펼쳤는데도 안 넘어와. 아니요. 알량이 유인 작전에 빠져들었는데도 너무 잘 싸우니까 일반적인 전황이라면 쉽게 이겨야 될 것도 알량의 부대가 너무 세니까 막 대등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여포의 부하들이었던 그 장수가 튀어나가서 알량을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팍 튀어나가는데 모가지 날아가고 막. 또 없느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 딱 나가면 또 모가지 날아가고 이런 장면이 막 벌어져요. 연희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세네. 예, 재밌어. 그래가지고 조조가 막 고민해.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럴 때 또 관우가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아니 관장군 무슨 말 합니까? 지금 저기 하북 최고의 용장 알량이 지금 저렇게 돼 있고 내 부하가 지금 모가지가 막 떨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허제비처럼 보입니다. 온갖 그 왜 패기, 개폼, 관우가 잡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연희에는 관우가 질풍처럼 달려가서 모가지 한 칼에 모가지를 딱 베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원소의 부대가 알량의 부대가 일거에 무너지는. 이 알량한 자존심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구나 이제. 그렇죠. 네. 자, 근데 정사에는요? 정사에는 무제기에는 네. 그냥 공격해서 알량을 뱄다 이렇게 나와요. 에? 그렇게 심심하게? 예. 그러나 그 관우전에만 관우가 산 위에서 바람처럼 벼락처럼 내려와서 알량을 뱄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관우가 알량을 뱄 건 역사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백마 전투가 싱겁게 끝이 납니다. 그 원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유비로 치면 관우가 죽은 거야. 그렇네. 예. 원소의 좌우 맹장이 알량과 문추예요. 그래서 알량 문추는 항상 같이 다녀요.
그 중국의 다른 고전에도 네. 알량문추가 같이 나오는 얘기는 몇 번이나 있어요.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알량이 백마전투에서 죽게 된 이유는 자세히 보면 원소한테 잘못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아까 제가 원소가 귀를 닫았다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때 간언하는 저수가 한 간언 중에 알량을 보내면 안 됩니다라는 게 있어요. 알량은 성격이 좀 급하고 최고 지휘관으로서 약간 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원소는 그냥 보내요. 그러니까 좀 전략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곳이었다는 거죠. 초장이지만 조조가 서전을 승리로 장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투가 일어납니다. 뭐냐? 연진 전투라고. 백마전투 다음 연진 전투입니다. 연진 전투는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문추. 문추는 누구냐? 아까 원소의 좌우 맹장. 네. 알량과 문추. 네. 유비로 유비로 치면 장비쯤 돼요. 문추가 나타납니다. 알량이 죽었다고 막 이렇게 나와요. 그 연의에 보면. 그러니까 알량이 원수를 갚겠다.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조조에 관한 얘기. 그 위서 무제기에 보면 적은 군사로 원소군을 유인을 합니다. 그 식량이나 이런 물자를 운반을 해요. 그것을 치중이라 그랬죠. 네, 치중. 예. 지금 쓰지 않는 말이죠. 네. 그래서 가는데 느슨하게 있는 척 하다가 불시에 적군이 막 10배가 오는데 갑자기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기병으로 불시에 쳐서 이기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불시에 쳐들어왔다가 패퇴하는 게 바로 문추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 병참 운반 부대를 치러 오는 원소의 군대가 5-6천 기병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조조의 기병은 얼마냐? 600명이에요. 10배 차이 나는. 네, 딱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거기다가 느슨하게 있어. 마리에도 올라타지 않고 있다가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마리에서 타고 싸움 붙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소군이 대파당하고 문추까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소설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무튼 이렇게 위서 무제기에는 연진 전투가 이렇게 허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원소전에도 간단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네. 그것을 원소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알량이 죽었잖아요. 원소가 열받아서 그 문추를 보낼 때 유비를 같이 딸려서 보내요. 유비가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조조는 문수를 참수하고 대장을 사로잡았다. 어찌됐건 바로 원소는 좌우의 맹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네요. 왼팔 오른팔 다 잘렸네. 예. 제일 우수한 장수 둘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원소군은 크게 흔들렸고 조조는 관도로 돌아갔다. 위치가 이렇습니다. 조조의 수도 허도, 허현, 그 다음에 위에는 원소의 수도, 어편이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황하가 흐르고 황하를 건너서 허현에 가깝게 관도가 있어요. 관도에서 좀 더 위에 백마가 있고 연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조가 이만큼 몰고 올라왔다가 관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연희는 어떻게 또 기술돼 있어요? 그 연희에는 뭐 극적으로 잘 재밌게 그려져 있습니다. 원소가 이제 이성을 잃은 거야. 유비로 치면 관우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문추 어디 있느냐? 네가 나가서 빨리 복수하고 와.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너 유비 좀 데리고 가. 그랬더니 문추가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데려갑니까? 막 이렇게 해요. 어찌됐건 그럼 너는 내가 조금 줄 테니까 뒤에 따라와. 이렇게 해서 가요. 갔는데 막강합니다. 문추가 또. 그래서 온갖 장수를 막 이겨. 예. 조조가 쳐놓은 작전대로 문추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 싸워. 거기다가 그 조조의 맹장 중에 서황이라는 장수가 있어요. 서황은 관우하고 붙었어도 지지 않았었어요. 이야. 나중에 그 정도로 강합니다.
큰 도끼를 쓰는 장수로 나오는데 서왕하고 붙었는데도 서왕이 막 밀려. 거기에다가 문추는 활을 아주 잘 쐈다고 합니다. 문추는 강해요. 그래서 조조군이 막 밀리는데 또다시 관우가 나타나서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또 가서 싹둑 한 방에. 예, 또 잘 나옵니다. 관우가 둘 다 그냥 바로 보냈네. 그렇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사에는 그 알량을 죽였다는 것은 다른 데는 없어도 관우전에는 나와요. 관우가 알량을 뱄다. 그런데 문추는 어디에도 관우가 뱄다는 말은 없어요. 관도대전의 파트 1입니다. 이게? 예. 아직 관도에서 붙진 않았어요. 무제기에 보면 연진 전투가 딱 끝나자마자 조조는 관도로 돌아갔다라고 되고 그 뒤에 문장이 이 틈을 타서 관우가 탈출하여 유비에게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파트 1과 파트 사이의 중요한 사건이 바로 관우가 탈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연희에서는 이 관우가 탈출했다라는 요 한 문장 요거를 갖고 진짜 재밌게 소설을 써놨어요. 어떻게? 그 유명한 오관참장. 오관참장. 네, 이게 뭐냐? 5개의 관을 통과하면서 장수를 배다. 라는 거예요. 참수할 때 있죠. 예, 벨 참자예요. 다른 말로 오관육참장이라고도 합니다. 5관을 통과하면서 6명의 장수를 댄다. 예. 이게 뭐냐? 그 연희에 조조가 관우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이는데 관우가 넘어오지 않습니다. 네. 관우가 연희에서 조조한테 항복할 때 조건을 걸었었습니다. 백마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죠. 네. 그때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나는 조조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한나라 천자한테 항복하는 거다. 뭐 그 다음에 언제라도 유비의 소재가 밝혀지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그 즉시 돌아간다.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백마 연진 전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유비가 원수한테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나섭니다. 소설 얘기입니다. 연희 얘기예요. 네. 바로 그때 조조한테 저 가겠습니다. 얘기하고? 예. 가겠습니다. 보내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조조가 약속했으니까 몇 번 이제 뭐 말리는 그런 걸 했겠죠. 조조가 직접 하진 않았겠지만 제발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가겠다고 하니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하는데 이제 나설 때 이제 관문들이 많은 거야. 그래서 첫 관문. 나 그 조조한테 허락 받았으니까 길을 터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는 거지. 이 5관내 6장수들이 제각기 나름의 관우를 잡는 방법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실력 대결로 했다가 뭐가지 댕강 날아가가지고 바로 통과된다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아유 오셨습니까 관장군 좀 쉬고 가시죠. 이렇게 했다가 밤에 습격하다가 뭐가지 댕강 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다가 댕강 저렇게 하다가 댕강 그래서 5번의 정말 재미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쫄깃쫄깃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끝내는 데리고 다 통과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비를 만납니다. 어디서? 그 유비한테 가는 과정에서 그 장비가 그때까지 그 산적질 그렇죠 산적질 하다가 어떤 그 번역본에는 그 망탕산에 들어가서 산적들을 제압하고 산적 우두머리로 있었다. 그다음에 진짜 산적질을 했다. 아니면 거기서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망탕산은 그 중국의 고전 그리고 역사를 이렇게 보면 망탕산이 되게 자주 나와요. 그 여기도 보면 망탕산이라고 나와요. 연희에 나옵니다. 장비가 관우를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덤벼요. 내 이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가 오해를 한 거죠. 조조한테 항복을 했다. 네. 그래서 막 싸워요. 그 싸우면서 얘기하겠죠.
내 이놈 죽어라 이러면 관우가 아우야 아니다 뭐 쟁쟁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러느냐? 쟁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필요 없다. 배신자는 가라. 예. 내가 누가 배신했는데? 그렇죠. 우리를 버리고 가지 않았느냐? 너는. 그러고 있는데 그 유비의 두 부인이 나서는 거예요. 감부인과 미부인이거든요. 감씨와 미씨거든요. 나타나서 그래서 겨우 그 오해를 풀고 드라마인데 이거. 그렇죠. 소설이잖아. 연희. 그래서 둘이 붙어줘. 형님 뭐 아우 뭐 이렇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한편 원소는 자 처음에 그 관도대전 파트 1이 지나고 지금 인터미션 시간이잖아요. 네. 군사를 잠시 물리고 난 다음에 원소가 이렇게 보니까 알량문추를 죽인 지금 연희상이에요. 알량문추를 죽인 사람이 뭐 푸른 갑옷에 수염이 긴 장수였다. 라는 몽따주를 받아. 야 이거 관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치. 아무튼 유비가 좀 난처하게 됐어. 정사에는 이 장면이 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원소전에 봤을 때 관우가 돌아와서 원소가 관우를 어떻게 썼다라는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우를 원소는 그렇게 대단치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묘사가 없는데 또 재미를 따지는 네. 연의로 봐서는 이건 굉장히 소설가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관우를 그렇게 대단하게 그려놓고 그렇지. 관우가 왔는데 원소가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스토리 또 만들어내야지. 그렇죠. 그래서 보면 대체로 어떤 식으로 풀어놨냐면 유비가 관우를 데리고 있게 되면 원소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니 유비는 관우와 만나기 전에 해결을 했었어야 돼요. 가장 큰 해결은 뭐냐? 원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벗어나려고 온갖 머리를 막 굴려요. 그때 제시한 게 뭐냐면 밑에 조조의 남쪽에 있었던 큰 세력, 유표의 세력을 제가 한번 끌어들여 보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그게 원소한테는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왜냐? 원소가 공손찬하고 붙을 때도 유표랑 교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공손찬은 원술이랑 붙고 원소는 유표랑 붙으려고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 현실성 있는 카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비를 놔줍니다. 관도대전 파트 2. 예, 2가 일어납니다. 정사에는 넉 달 후입니다. 넉 달 후에 다시 붙습니다. 원소가 제대로 전열을 정비해서 딱 나타났는데 실신만이 나타났는데 갑자기 뿅 나타난 걸로 나와요. 그래서 조조가 부랴부랴 군사를 이끌고 갔는데 7만을 이끌고 갔다라고 나옵니다. 10배 차이네. 10배 차이로 이렇게 극적으로 그려놨어. 그러니까. 보통. 자, 그런데 정사에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타나 있다고 했는데 원소가 좀 많이 오긴 했습니다만 요때 조조가 부랴부랴 이끌고 간 병사가 10,000명이 안 됐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 그 위서 원소전에 보면 저수라는 모사가 또다시 간언을 합니다. 지구전해야 합니다. 길게. 예, 하지만 초는 듣지 않았다. 훨씬 병사가 많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싸움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관도에서 붙은 거예요. 아까까지는 관도 대전이라고는 했지만 장소가 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관도가 된 거예요. 이제 좀 전투가 좀 전투답게 벌어집니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게 딱 대치하고 있다가 원소가 높은 흙성 같은 걸 쌓아요. 그것을 누대라고 합니다. 왜? 어떨 때는 보루라고도 한다 그랬죠. 네, 그렇죠. 보루는 완벽한 진지의 모양이고 누대는 약간 흙으로 언덕같이 약간 지형적인 그 상하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쌓는 거죠. 거기에 쌓아서 불화살을 누대를 쌓아서 불화살을 쏜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병력을 이용해서 불화살을 막 쏘니까 아주 그 조조군이 고전을 해요. 그래서 조조가 너무 피해가 크니까 조조가 뭘 했느냐. 발석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돌을 날려보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소가 이제 불화살 공격이 안 먹히니까 땅굴을 파. 땅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전법입니다. 땅굴을 막 파서 들어가니까 조조가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 가만히 있는 거 보면 또 뭔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딱 보니까 저 땅굴 같아. 네. 그래서 이쪽은 참호를 팝니다. 땅이 있죠? 네. 땅굴 이렇게 파들어가. 네. 어디서 파고 들어온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그것을 땅굴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참호를 파는 겁니다. 참호를 길게 파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죠? 땅굴 파고 들어오다가 갑자기 바깥 세상이 뿅 나오는 그렇지. 거야. 네. 조조가 참호를 파면서 항상 노리는 게 있었습니다. 관도대전 내내 백마 연진 전투에서부터 항상 조조는 식량이 부족했어요. 원소는 식량이 많았습니다. 물자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탈취를 위해서나 아니면 저쪽의 식량을 줄이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나 항상 그 치중을 공격해요. 기병으로 치중을 공격합니다. 근데 전투가 점점점 길어지니까 그쪽 지역의 백성들이 이건 좀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에요. 막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쪽 지역의 백성을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의 백성들이 조조보다 원소를 원했다고 합니다. 호응이 원소한테 좋았대요. 그런 와중에 전투의 마지막 장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원소의 가장 중요한 병참 기지를 조조가 치는 사건이 벌어져요. 드디어. 그게 바로 오소라는 곳에 있는 병참 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순우경이라는 장수로 하여금 운반하고 지키게 했었는데 여기도 저수라는 모사가 얘기를 했었죠. 몇 겹으로 더 튼튼하게 지켜야 한다. 하지만 초는 듣지 않았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조조가 칩니다. 자, 생생한 묘사는 연희로 가겠습니다. 원소의 모사 중에 한 명이 원소한테 배반을 느끼고 조조한테 투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조조랑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조조한테 가장 중요한 기밀을 털어놔요. 어떤 아까 네, 여기가 중요하다. 여기 치면 원소 끝장난다. 라고 합니다. 정사에 나옵니다. 무제기에 나와요. 기밀을 딱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저거 믿을 수 없다. 그치, 함정일 수도 있다. 예, 함정이 저희 치러 갔다가 그치. 저것만 하면 진짜 전세를 역전시킬 원래도 별로 몰리지도 않았지만 전세를 완전히 굳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진짜 함정이라도 빠지면 진짜 우리 가뜩이나 수도 적은데. 그렇죠. 재기불능이다. 라고 하는 와중에 가후가 그리고 아닙니다. 저거 맞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최종 판단은 누가 합니까? 조조가 해야죠. 조조가 합니다. 조조가 그래. 결국 조조가 직접 습격을 합니다. 직접 5,000명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정도 데려가서 여기를 박살을 내요. 그 원소가 뒤늦게 알고 구원병을 보냅니다. 그때 장합을 보내요. 이미 결단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라고 보냈는데 항복을 합니다. 차라리 안 보냈어야 됐어. 그렇네. 왜? 이왕 날린 거. 그래서 훌륭한 장군만 적한테 갖다 주는 셈이 됐죠. 알량 때부터 계속 그러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정사에서 추정컨대 원소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첫째 아들이 원담이라고 해요. 넷째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아들 셋이 항상 나옵니다. 오소가 박살나고 난 뒤 그래서 원담과 원소가 홀로 말을 타고 황하를 건너 내뺐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70만 대군 다 어디 가고. 그러니까. 다들 조조한테 잡혀요. 나머지는. 그 중에 가장 우수했던, 계속 간했는데 듣지 않았던 부하가 한 명 있었죠. 저수. 저수가 생포됩니다. 그런데 이 얘는 똑똑하기도 했고 의리도 있었습니다. 끝까지 조조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불사이군. 그래서 두 명의 인간을 섬기지 않겠다. 뭐 그런 식으로 죽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바로 그냥 예. 예전부터 오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풍, 그 저수와 전풍이 가장 우수한데 아무리 우수한 사람도 안 좋은 상황에 집어넣어버리면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풍이라는 사람도 왜 아까 애 아프다고 안 가가지고 막 지팡이로 땅을 치면서 이렇게 간언을 했던 그 사람도 좀 더 기회를 보고 있으면 재기를 할 수 있다라고 장기전을 또 주장해요.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소는 또 이렇게 하다 또 져요. 완전히 이제 진짜 져요. 진짜 끝장이 납니다. 그때 조조 무제기에 보면 조조는 업을 원소의 수도를 완전히 평정하고 난 다음에 아까는 황하를 넘어서 도망갔다고 그렇죠. 했으니 수도가 남아 있어요. 네. 예, 거기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하다가 완전히 집니다. 그래서 원소의 본거지를 완전히 점령하고 난 다음에 조조가 봤더니 원소한테 편지가 이만큼 와 있는 거야. 그 편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조조의 부하들이 원소한테 항복하겠다고 보낸 편지예요. 네? 조조의 부하들이 네. 원소가 이길 줄 알고 와. 나 글로 갈 테니 뭐 이런 거 받아주세요. 기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엄청 보내온 게 이만큼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 편지 중에 제일 먼저 장홍의 편지, 두 번째가 허진모 편지인데. 그렇지. 네. 저희 갈게요. 1등, 2등이 거기 있었지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조조가 그거 보고 그 편지를 모조리 불태웁니다. 보지 않고. 목 안 날리고? 네. 전부 소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 조조 장난 아니다. 네. 조조는 그리고 나서 빨리 허도로 귀환을 합니다. 내 걸로 만들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부하 배치시켜 놓고 귀환을 합니다. 왜? 할 일이 무진장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원소는 또 도망을 갑니다. 오. 아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원소는 병이 났습니다. 병 안 나게 생겼어요. 그렇지. 예. 그 상황에서 졌는데 죽기 전에 그러니까 업으로 후퇴하고 나서 전풍을 죽입니다. 어떻게? 전풍이 계속 원소가 싫어하는 말을 듣지 않는 말을 계속 가나니까 원소가 깜빵에 가다 놓고 싸우러 갔어요. 그런데 깜빵에서 원소가 박살났다는 소리를 들어요. 빵동기가 야, 너 좋겠다. 네 말 안 들어가지고 졌으니 자 이번에 돌아오면 너를 잘해주겠네? 중하게 그렇죠. 중요하게 쓰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풍이 아니다. 나 죽을 거야. 아는 거지. 그렇죠. 성향에 대해서. 예. 원소가 오면 나 죽일 거라고. 그런데 원소가 실제로 전풍을 죽입니다. 전풍이 나를 비웃을 것이다. 까봐 죽여버립니다. 정말 천하의 찌질이. 그죠. 찌질이, 이런 찌질이가 없어요. 야. 그러고 난 다음에 원소는 병으로 죽습니다. 병사로. 예, 햇수로 관도대전이 처음 일어나고 2년 후니까, 뭐, 조조한테 깨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죽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도대전은 제가 파트 2로 나눴죠? 네. 사실은 관도대전 그 후가 있습니다. 뭐냐? 원소의 아들들과의 대결. 뿔뿔이 흩어졌던. 예, 그만큼 원소는 세력이 컸어요. 그러니까 조조가 원소는 없앴지만 원소의 아들 4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3명이라고 했죠. 3명과의 대결이 있습니다. 아직 원소 집안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 대결이 좀 남아있어요. 관도대전은 끝났어요. 관도대전의 외전이랄까요? 그렇죠. 예, 요거를 해야 됩니다.